지난 이야기. 1998년 국방과학연구소는 러시아의 방산업체와 함께 최첨단 미사일 방공체계인 천궁을 개발한다. 이후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추가한 천궁2가 개발되면서 미사일 방어체계 주축으로 등극했다. 최근 천궁은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 규모의 수출이 성사되면서 K무기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는데, 한국형 패트리엇인 천궁 방공체계의 우수성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는 천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지난 시간 우리의 하늘을 방어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쭉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고고도, 중고도, 하층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방어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천궁2는 우리의 저고도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천궁, 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예, 요게 원래는 예전 재래식 1950년대 6.25 이후에 들여온 재래식 방어체계를 바꾼 거죠. 예,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크나 나이키처럼 이 구형이 된 이 그런 무기 체계를 이제 대처하는 그런 신형 무기 체계가 된 거고요. 이 상층부와 저층부 중에 이 저층부를 담당하는 게 이제 이번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궁 1과 천궁 2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이 천궁2의 요격 방식은 어떻게 돼요?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라고 그린파인 레이더가 있습니다. 네. 그린파인 레이더가 저 멀리서 잡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원을 천궁2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천궁2 레이더로 표적을 잡습니다. 그래서 탐지해서 추적하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 맞추려고 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죠. 그래서 맞춥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또 레이더가 인도를 해줍니다. 인도를 해주고 우리의 그 시커, 탐색기의 눈을 떠서 찾아가게 하죠. 측추력기라는 것을 통해서 찾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요. 뭐냐면은 위력 증대용 탄두라고. 그게 뭐냐면은 탄두 안에 탄두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그냥 또 이 탄두가 그냥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폭발을 1차적으로 시켜서 원하는 방향으로 또 맞춰줍니다. 그래서 맞추게 되죠. 그 탄두가 또 터져서. 이게 굉장히 최첨단 기술입니다. 오, 신기하다. 지가 알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추력기를 통해서 미세하게 조정해서 표적 근처까지 인도를 하고 탄두들이, 작은 탄두들이 그 앞에서 터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탄도미사일이 옵니다라고 미사일 이 레이더가 네. 이제 천궁2한테 알려주잖아요. 네. 그때서부터 맞추기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려요? 뭐 수십 초라고. 그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면 이 천궁2가 퓨 발사돼서 측치력기로 칙칙칙칙 하면서 쫓아가서 이제 근처에 왔다 그러면 이제 근접신관이라는 개념처럼 여기서 터쳐서 팡 해서 이제 이거를 맞추잖아요. 네. 근데 이조차도 어느 방향으로 터뜨릴지 안에서 폭발을 일으켜서 그 방향으로 터지게 만들어준다. 네. 와, 그러면 이 발사돼서 맞추기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려요? 그게 수십 초. 그러면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수십 초 이내에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실례되는 질문인데, 한국의 천궁2는 패트리엇 시스템의 레이더 하나 정도의 가격이면 전체 천궁2 시스템이 갖춰질 정도다. 이 정도로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 신뢰도가 높은 게 천궁2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신뢰도가 높은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전쟁에 참여해서 10발 중에 10발을 맞췄다, 이거를 증명을 못 하는데 어떻게 신뢰도가 높은지 알아요? 무기 체계의 신뢰도는 가용률이랑 또 연결이 되는데요. 네. 안전한 부품을 이용하고 정비를 제때제때 해서 가용률을 높인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는데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몰라요. 안 돌아가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품마다
고장 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부품은 10,000시간을 써요. 이 부품은 5,000시간을 그쵸. 써요. 이 부품은 50시간을 써요. 그럼 그쵸. 50시간마다 갈아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게 바로 신뢰도입니다. 아, 기가 막히게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보증 기간이 끝나자마자 고장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죠. 딱 거기까지. 그게 교체 시기를 정확하게 지켜주면 이거는 고장이 안 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사해서 맞추는 실제 전쟁 투입만 안 됐을 뿐이지 탐지하고 발사하고 맞추기까지의 이 과정은 언제든지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이번에 폴란드가 이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방산 계약을 아주 큰 계약을 했죠. 그 이면에 있던 또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무기 체계는 한 번 사면은 향후 뭐 짧게는 뭐 10년, 뭐 길게는 30년 이상씩 계속 유지 보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무기 체계는 폴란드를 위해서 그때 생산을 하는 거고 네.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는 대한민국 군에서 쓰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 군이 없어질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유지 보수가 그 어떤 나라의 무기 체계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 이게 또 굉장히 큰 매력적인 요소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희가 소비자로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기업은 망하지 않아. 맞아. 그리고 이 기업은 이 서비스를 계속할 거야라는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야, 한국은 저 군대 운영 시스템이 멈출 리가 없어라는 신뢰도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과 천공2의 어떤 정말 둘 다 좋은 방어 체계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유도에서 쫓아가서 맞추는 방식의 천공2가 굉장히 현대적이었잖아요. 이 방식은 패트리엇과 같나요? 팩3 그러니까 최신형하고는 거의 흡사해요. 예. 적의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일단은 지상 포대에 있는 레이더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미사일을 그 근처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3를 그 근처까지 보내요. 그리고 그 근처까지 가면은 이제 팩3 안에 있는 이 레이더 혹은 시커가 작동이 돼서 이제 추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추적을 하는데 그럼 천공하고 되게 비슷한 흡사한 네. 그런 방식이죠. 네. 장점과 단점은 있어요. 어. 장점은 일단은 가까운 근처까지는 유도하되 그 뒤로는 미사일이 알아서 적의 미사일을 따라가니까 네. 동시 교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네. 명중률도 좋죠. 근데 이 단점이 또 있습니다. 미사일 안에 시커가 들어가고 뭐 정교하게 유도가 되면 아무래도 미사일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그리고 탄두 방식도 이 피격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뭐 근접 신간 아까 말씀하신 근접 신간처럼 뭐 파편을 해서 적의 이 미사일을 무력화시켰다 혹은 항공기를 무력화시켰다면 팩3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탄두도 있긴 하지만 이 직접 직격을 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천공2 같은 경우는 저기 종로 가주세요라고 일단은 이 지상 레이더에서 발사를 시켜서 그 근처까지 보내면 거기에서 탄두가 고개를 이렇게 쏙 내밀고 저기 있다 쫓아가자라고 하면서 쫓아가는 2단계의 레이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네요. 네. 아닌가요? 틀렸나요? 그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천공2에도 안에 레이더가 들어가 있고 패트리어트 안에도 레이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방식은 그렇다는 예, 거죠. 비슷하죠. 그럼 다른 점도 있어요. 다른 점도 있죠. 가장 큰 점이 패트리어트 탄두는 완전 직격형입니다. 그래서 완전 직격을 하면은 뭐가 좋으냐면 운동 에너지 탄이거든요. 그런 거를. 그래서 충격 에너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박살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아주 좋은 점이죠. 우리는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그래도 무력화를 시키는데 그 안에 있는 탄두로 요격을 하는 게 조금 다르죠. 직격탄. 예, 그러면 완전 히트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천공2는요. 혹시 맞추기는 했는데 그 미사일이 폭파 안 되고 목표 지점으로 날아들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완전 무력화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거의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식은 간단하게 또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이 날라오는데 공으로 딱 맞추면 요건 패트리엇 시스템이고요. 예. 공이 날라오는데 공이 날아가다가 근처에 왔다. 그러면 센서가 감지를 하고 공이 팡 터집니다. 그러면 파편들이 파파파팡 맞겠죠? 그러면서 공이 찢어지겠죠. 맞습니다. 요게 천궁투의 방식입니다. 아, 정확합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말고는 천궁투와 패트리어트는 거의 다 같다라고 보면 되나요? 조금 차이점이 또 어떤 차이점이 있기는 있나요? 합니다. 예, 기본적인 역할은 동일한데요. 패트리어트는 미국이 한 40여 년간 계속 발전시킨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버전을 여러 단계, 하드웨어도 여러 단계. 그러니까 팩3도 팩3 컨피그레이션 1, 2, 3 또 있어요. 예. 그래서 한 40여 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성능 개량을 해왔고 지금도 연구개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트리어트는 미군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외 원정 작전에 사용을 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체계로 완전히 단독 작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레이더도 굉장히 멀리 봅니다. 얘 하나로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자면 컴퓨터로 비교하자면은 데스크탑이 아니라 고성능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 해외 원정을 해야 되니까 비행기에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고 바로 작전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가인데 반면에 천궁은 우리 영토에서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MCRC나 KTMO셀과 같이 작전할 수 있게 네트워크 작전에 특화된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필요한 만큼의 성능만을 구현을 했고 우리한테 딱 적합한 그런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다른 나라 가서 전쟁을 할 나라들은 모르겠지만 내 나라 내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시스템을 갖춘다면 천궁투가 너무 적합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비교를 하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더도 좀 더 멀리 보고 그리고 개량에 개량을 거듭해서 요격하는 고도도 좀 높습니다. 예. 그리고 탄두도 직격형이고 네. 그런데 우리 천궁2에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콜드런치 360도 대응이 가능한 그런 점이 우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드런치가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미사일 천궁 발사되는 거 봤는데요. 네. 이렇게 쑥 나오고 거기서 화염 ปุ๊ 쏟아가지고 가는 그걸 콜드런치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한 런치와 콜드 런치가 있는데 콜드 런치는 일단 발사대에서 가스 분출을 통해서 띄웁니다. 띄운 다음에 추진체 화염에 불을 붙이고 네. 그 다음에 방향 전환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게 돼 있죠. 360도가 가능하다. 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방공 무기 체계들은 이렇게 경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방향으로 발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콜드 런치를 하면은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은 이 한 런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화염과 먼지가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적한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위치가 노출이 되면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콜드 런치를 하면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70%가 산악 지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런치를 하면은 화염이 방출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불이 날 수가 있죠. 산불. 예, 산불이 날 수 있는데
콜드런치를 하면은 그런 부담감이 없어요. 작전의 융통성을 부여할 수가 있죠. 오. 세 번째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0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레이더는 또 돌아갑니다. 네. 회전이 가능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작전의 큰 융통성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3면을 막으려면 네, 여러 대의 발사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얘는 하나로 오. 네. 어디에서 오는 것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영공 지키기엔 딱이네요. 네. 그죠. 그럼 우리 콜드런 네. 3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뭐 북한 미사일 위협, 또 핵 위협, 또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 위협이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천궁2가 또 천궁3, 4가 우리나라를 그리고 전 세계를 그런 위협들로부터 잘 지켜나가도록 우리 모두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이 6.25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이 전 세계 이 강대국들이 대공 미사일을 만들 때 우리는 그런 미사일을 만들 수도 없었어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유럽에 있는 국가에 우리의 자국에서 만든 그 국산 전차 그리고 지상무기 체계 그리고 이제는 대공 미사일까지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방산 강국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이제 방산 4위 국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산 이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성원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키는 천병, 천궁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미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천궁의 밝은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본 적도 없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투기와 전차, 자주포 그리고 방공 시스템을 판매하는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신 것들은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